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일제히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한 데다가 미국의 실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락까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두고 과대 낙폭이라는 지적과 차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더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K-뷰티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제품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장 여력을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R&D 투자와 생산 역량 확대에 집중하며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오는 2027년에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날이네요. 2025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무언가 다짐을 하잖아요. 혹은 이번 연도만큼은 내가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거나 뭐 책을 읽어보겠다거나 아니면 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다짐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연도만큼은 작년과는 다른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쌓아가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 시장 뭔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2월달 말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무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3월달의 시장도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지 2월달에는 보지 못했던 수익들을 3월에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과 테마들 제가 오늘 또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증시 안에서도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또 2월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다 보니까 그만큼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장 안에서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돌아봤을 때 나의 전략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런 장 안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 한번 돌이켜 봐야겠죠.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고 싶다. 나는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장부터는 대표님의 전략과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음 거래일부터는 대표님의 전략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전략들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 주저앉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잘 버틴다 했었는데 하필이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양지수 모두 3%대 하락률을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더니 다시 또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8%나 넘게 빠졌어요. 이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영향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증시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돌이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간 국내 증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상승을 계속 지속해서 만들어 왔었고 막상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좀 이 가격대를 소화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반대로 미국 증시는 연일 지속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좀 봤던 부분들이 제가 일전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개파락으로 시작했으나 어느 정도 매수세의 유입으로 이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간 미국 증시가 사실 12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 지수 차트로 상으로만 봤을 때도 계속 횡보를 해주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가고 네. 아래에 내려오면 또 지지 구간에 부딪혀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파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고점에서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도 또 지지 구간에 받쳐서 올라갈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일 좀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의 폭락이 좀 나오게 됐어요. 맞아요. 국내 증시의 낙폭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일 미국 증시 역시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하락을 했던 구간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줬던 이 미국 증시 차트 안에서의 지지 구간이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구간을 무너뜨리자마자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상과는 다른 시나리오로 가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 있던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덜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저렇게 떨어지면 추가적인 낙폭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뭐 로봇, 반도체, 맞아요. 2차 전지 굉장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골고루 하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 3% 4% 떨어지면 다소 선방했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액칩 냉각 관련주들이나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10%가 넘게 빠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안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주는 것 같아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반드시 필요한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왜 빠졌냐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미국 증시의 차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유가.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뭐 필라델피아나 뭐 엔비디아의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로 본다면 뭐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원래부터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렇죠. 뭐 금리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지만 원래 있었던 구간까지 올라간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악재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반영을 했어야 됐나 이렇게까지 과하게 뺀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상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을 우려할 만한 시점인데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또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이 연휴가 끼어져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도 당연스럽게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하고 이게 전염이 됐어요. 공포 심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 자체가 무너지게 된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악재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물들이 오늘 좀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악재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도 다시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업종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는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정보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3월 달만큼은 2월 달에 못 봤던 수익들을 알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QR코드 바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최근에 보여왔던 흐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큰 충격을 떠안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뉴욕 증시의 급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해서라도 국내 증시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계감이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전략을 세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열리는 장을 확실하게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님은 어느 쪽에서 전략을 세워 오셨는지 다음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 수를 보자면요. 전체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안에서 그래도 두각을 드러냈던 건 다름 아닌 화장품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저희가 마침 어제 방송에서 화장품이 조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렇지 끄덕끄덕 하면서 듣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시장이 다 밀릴 때도 살아남을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사실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서 이제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이 관세 피해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 피해주들을 피해서 그 반대의 종목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겹쳐지는 게 결국에는 이 화장품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유 있는 버팀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좀 급등을 보였기도 했고요. 우리가 또 하필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또 전일 밀착 종목으로 제가 화장품 종목을 하나 맞아요. 드렸잖아요. 사실 뭐 상승폭 자체는 대장주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거래 대금이 거의 대장주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차트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 번째는 마녀공장. 제가 어제 딱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나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공략을 해야 된다면 한한령 관련주로 화장품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마녀공장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딱 그 오늘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슈팅이 나오게 됐었고, 자, 한한령이라는 테마 자체를 놓고 본다면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도 어제 말씀드렸죠. 네. 처음엔 엔터주, 영상 컨텐츠주, 이제 화장품주, 앞으로 남아있는 순환매 돌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엔터테인먼트로도 수익을 드렸고요. 영상 콘텐츠로도 수익을 드렸어요. 지금 어제 드렸던 화장품주로도 수익을 드렸죠. 자, 이 순환매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지만 한한령 일정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한령 관련주 난 아직도 수익을 한 종목도 못 봤다. 지금의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한한령인데 나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수익을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잡아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고 같이 공략도 해보고 싶고 수익도 꼭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먼저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한한령 테마 안에서 거의 지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 탁탁 맞춰서 정확하게 종목을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는 상황 안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겠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과 함께 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제 빅스 대표를 만났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움이 커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분 끝까지 함께 하셔야지만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공개될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종목은 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지 마지막 이슈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전반을 짓누르는 분위기가 조금만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힘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전고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또 저희가 화장품 말고 전고체도 짚어봤었잖아요. 네. 이 전고체를 공략을 해보기에는 어제 주신 그 종목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갑작스럽게 뜨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와 오늘 2차 전지 개별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올라간 2차 전지의 종목들을 보면은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큼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맞아요.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때는요. 사실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적인 부분으로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이 눌린 이 급락이 나온 종목들에 대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느냐 네. 혹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어도 그 자리를 어떻게든 버텨주려고 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컨택을 하느냐 두 가지의 초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찌됐든 추가적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를 들어가긴 사실 조금 아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은 오늘 슈팅도 나오면서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전고체만큼은 집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같은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도 드렸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따로 있다라 그랬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이 전고체에서 수혜를 반드시 받을 종목이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들어와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안내를 드리고 같이 공략할 수 있게 전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받아보기 위해선 방송도 끝까지 꼭 들으셔야겠지만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이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꼭 입장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오늘 같은 시장과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 오늘 같은 시장이 이어진다면 또 한알용 관련주들 움직이겠죠. 또 전고체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어떤 종목들을 볼 거예요? 사실 볼 게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다음 거래일인 오늘 올라갔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공략주들은 어떤 것일지 여러분이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휴장 다음에 화요일에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오히려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종목일지 방송 통해서 사업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부터 보너스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방송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풀어내기가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 이 안에서 모두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전용 종목들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오늘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 이 이유는 바로 직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 오늘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마녀공장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전략 기간 바로 당일이죠. 오늘 하루만 전략을 세워봤을 뿐인데 13% 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방송에만 집중을 하셔도 방송 공략주로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의 수익을 제대로 두 자릿수로 채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는데요.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월 25일에 전략을 공개해 주셨고요. 4거래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두 가지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종목으로 수익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대표님의 밀착 종목 그리고 팍스 통신망 전용 종목으로 수익을 같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 기간을 보시면 2월 11일부터 14일, 17일, 20일 거의 매일같이 팍스 통신망 안에서 새로운 종목들을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팍스 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차곡차곡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혼자서 대응을 했더니 오늘처럼 시장이 밀릴 때 내 계좌 안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손실이 커졌다라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다음에 돌아오는 3월 장부터는 대표님의 전략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에만 주목을 해도 밀착 종목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밀착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단 투데이 증시 이슈부터 같이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금요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렸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그래도 상승한 테마를 꼽으라면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녀공장으로 이미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후발주가 있기는 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역시 아직도 나는 몰랐었지만 남아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돌아가는 이 다른 쪽을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 조금 이따 공개를 할 테지만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한한령은 하나의 거대한 이슈일 뿐이고 그쵸. 그 안에 세분화된 테마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 수익 받고 어제는 이제 화장품주로 수익을 봤는데 자, 이 테마 안에서의 공통점도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차트에 있어요. 차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컨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인지부터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이슈가 일단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한한령에 대한 이슈 자체는 너무나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인지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달림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제가 어제 이 내용 이슈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 중국이 5월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인 중소화장품사들이 기대감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자 안정행동의 방안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 내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사절단까지 파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한령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그러면 다 많고 많은 그 많은 테마 중 안에서 왜 굳이 화장품을 먼저 공략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화장품을 공략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피해갈 수 있고, 두 번째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개를 모두 다 합쳐보니까 결국엔 뭐가 나와요? 화장품이 나오네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받쳐줄 수 있는 게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의 수출 화장품과 이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얘기를 하면 아니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주들, 우량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왜 올라가지 않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대형주는요, 이미 경쟁자가 많은 기초 제품 시장들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많다라는 것은 굳이 우리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타 대형 그룹주들의 화장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이 대체 불가능한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성장세가 그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수출이나 다 결국엔 뭐로 직결이 돼요? 실적으로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사실상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게 대해서도 실적들의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화장품의 실적 위주로 성장세가 돋보이는 종목인 마녀공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화장품 어찌됐든 우리가 수익 챙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화장품을 공략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어쨌든 간에 한한령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큰 이슈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꾸준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골고루 순환매가 돌 거란 얘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우리 YG 플러스도 수익을 받고요. 노모스라는 종목으로도 수익을 받습니다. 두 개의 종목으로 이미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녀공장 수익 봤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수익을 챙겨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영상 콘텐츠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영상 콘텐츠일까요? 자, 아쉽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영상 콘텐츠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한한령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 안에서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이 차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이따 차트도 같이 보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웹툰과 게임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웹툰의 관련주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어떠한 차트의 공통점이 있는지 이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에 대한 종목을 볼 겁니다. 자, YG 플러스에 대한 종목, 사실 단기적인 급등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일자는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4거래일 만에 약 20% 오늘 고점까지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 장기 이동평균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동평균선인 이 장기 이평선은 241선과 361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색 선과 검은색 선인데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어요. 자, 최근에 한한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시작으로 강하게 갭상승을 시켜줬고 이때 당시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상승으로 나타났던 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든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지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우리가 같이 수익 본 종목 마녀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녀공장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이냐?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241선과 361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들어갔던 시점은 정확하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아까와는 다른 이동평균선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시작을 했었지만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41선과 481선을 어떻게든 돌파를 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꾸준하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실망 매물이라는 게 나와요. 아, 이 구간만 가면 이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붙어가면서도 어떻게든 뚫어주기 위한 이 지지가 받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 부분에서 사실상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 초반부터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시장은 1.5% 이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년공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보합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오늘 시장 화장품 관련주 자리도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 두 번째, 이슈 있고 거래량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1선을 첫 번째로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81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하나일령 공략 포인트에는 장기 이평선에 주목하라. 이게 이 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음 순환매가 돌아줄 한한령 관련주로 웹툰 관련주를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웹툰 관련주들도 웹툰 기업들도요. 이 화장품 기업들과 재료에 대한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웹툰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유통을 하는 것뿐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사업과 영상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봄툰이나 레진 코믹스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웹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슈, 재료를 좀 추가적으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찌됐든 웹툰을 관련주를 지금 살펴보기 위한 조건이 한한령이잖아요. 어찌됐든 한한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중국에 유통돼야 되는 것이 한한령 해제가 되는 것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트댄스와 웹툰 제휴를 이미 맺었고요. 자회사가 중국 숏 드라마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룹과 숏 콘텐츠의 공동 제작을 위한 협약까지 맺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지금도 이미 중국과 원만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한한령까지 해제가 되면 이 기업에 대한 횡보 앞으로 더 무궁무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동 대형 미디어 그룹 망가 아라비아와 MOU를 체결한 이력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웹툰 콘텐츠 공동 제작과 중국 웹툰 시장까지 함께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웹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료적인 부분이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차트는 월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주가가 3,700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 약 2년 뒤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2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500%, 6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웹툰에 대한 상승 자체는 굉장히 많은 재료가 동반이 되면서 이 상승이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이 상승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 부분이 반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반납이 된 건데 자, 주가가 반납된 건 중요치 않아요. 어찌됐든 이 종목 자체는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다라는 끼와 힘 자체를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일봉 차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거에 주목하라 그랬죠? 장기 이평선에 주목하라 하셨죠. 맞습니다. 장기 이평선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241선과 481선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러면 적어도 241선과 481선까지의 터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첫 번째 공략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41선과 481선의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대한 지지까지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추세 변곡과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차트는요. 아시겠지만 이 갈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 241선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검은색 선 481선이죠. 자,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밀집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가의 고점은 조금씩 높아져 가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고점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매집량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까지 다시 재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집도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주가가 조용조용히 우리가 모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할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해요. 자, 팍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가격 전략과 종목명 모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제 방송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입장하셔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웹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한령 해제라는 큰 이슈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엔터 영상 콘텐츠에서 진행이 됐던 게 화장품으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녀공장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봤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웹툰이 될 것이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을 살펴봤을 때 중국과 이미 웹툰 그리고 숏 콘텐츠에 대해서 제휴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슈팅에 나오는 종목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 이평선 241선, 481선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터치가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만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지 않더라도 조금은 몸집이 가볍게 확실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분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해 드렸고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위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 그냥 이럴 때는 내려놓고 덮어놓고 화요일 장 열릴 때 다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있겠죠.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화요일 장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탄탄하게 대응을 해보셔야지만이 화요일 장에서 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요. 그런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40분부터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못다 풀어낸 얘기들 더 자세하게 해주실 예정이니까 내가 오늘 시장에서 너무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위로의 말씀까지도 한번 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월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었나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지만이 그 다음 장을 제대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한 달 동안을 살펴봤을 때 손실이 더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대표님의 다음 달 전략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밀착 종목으로도 공개를 해주셨고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로도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두 자릿수 대의 상승률까지도 계속해서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내가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우리 빅스 대표님의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월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대표님의 전략도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2월과 3월의 전략에 차이점이 생길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2025년도가 되면서 네. 1월 달과 2월 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네, 주도 업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이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시장을 뭔가 주도하는 업종들이 나와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 한 종목 한 테마만 공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온갖 테마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 바로 이렇게 개별 업종들이 골고루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 너무나도 올라올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네? 그럼 앞으로 반도체가 올라가나? 그럼 반도체 추격 매수. 다음 날 어떻게 돼요? 2차 전지가 올라가요. 반도체 내려갑니다. 하필이면 어제 반도체 담아놨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탐나는데 반도체 손절. 자, 2차 전지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2차 전지가 하루 오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테마들이 굉장히 계속 돌면서 사실상 손절의 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종들이나 차트를 유심하게 좀 살펴보면요. 사실상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아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기 때문에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 잡는 과정들에서 매집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매집의 캔들이 결국에는 윗꼬리 달린 캔들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윗꼬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고점에서 매집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매집을 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심 이후에 눌림목이 완전히 함께 나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대체적으로 아까 봤던 우리가 마녀공장 같은 차트입니다.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만들어졌어도 우리가 하단에서 눌림목을 공략할 수가 있었던 거고 윗꼬리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 즉슨 무슨 말이에요? 추가적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대응 방법은 사실 분산 투자, 포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2월 달 동안 팍스통신망 안에서 수익 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탈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대략 한 30개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종목들을 수익으로 챙겨왔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에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부터 엔터주, 철강주, 원전주, 반도체, 로봇, 우크라 재건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왜요? 계속 돌기 때문에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공략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3월 달도 2월 달의 시장과 재료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에 대한 개별 업종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참 2월의 시장이 야속해요. 왜 야속한 줄 아세요? 시장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시장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보고 수익을 제대로 챙긴 분들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란 믿음을 갖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웃긴 거는요.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 물려있는 종목들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물려있는 종목들만 갖고 있고 시장 올라가면서 내 종목들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있고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수익을 천천히 보더라도 덜 보더라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포트의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챙기는 습관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일 유용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월 달에도 크게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또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 테마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브리핑, 대응 방안들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방송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니까 3월만큼은 나도 좀 습관을 바꿔서 분산 투자로 수익을 조금 덜 먹더라도 꾸준하게 챙기는 습관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들 모두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가오는 3월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또 대응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도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대응을 하라 그랬는데 이 빅스 대표는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겠죠. 전문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순환매가 도는 시장 안에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건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다면 한 발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전문가의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2월에 혹시 손실만 보셨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3월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차곡차곡 확대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입니다. 이제 한 7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죠.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다음에 열릴 수 있는 화요일 장부터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종목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만 계속해서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도 당연히 있겠죠. 그 이슈를 바탕으로 또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빅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너스 종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봤기 때문에 힌트가 나가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전고체 화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아래도 굉장히 많은 테마들, 세분화된 테마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중에서도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간다. 라는 재료 자체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네. 특히나 아시잖아요. 2022년도 당시에 그냥 전기차 하나만 놓고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막 수천 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맞아요.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더한 재료가 나와버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차보다 로봇에 대한 활용성과 더 많은 이런 이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전고체 사실 더 많은 필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주가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인지 빠르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아시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2차 전지 자체도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막 10%, 15% 이상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 후에 재신청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었고 이 여파가 2차 전지 전반적인 내에 다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다 2차 전지도 줄줄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관세 얘기들도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슈 자체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현재 시장 급락을 했지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면 많이 급락을 한 종목들에 대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이만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종목이냐 그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장이 오늘 거의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던 시점인데요. 그 구간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줬어요. 뭐 내용들을 보면 어제도 살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동맹을 맺었어요. 전기차에 대한 동맹이 아니라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 한두 시간에 불과한 배터리 사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만들어진 배터리 용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동을 했을 때 3-4시간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봇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나요? 활동적인 거, 뭔가를 들고 나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적인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배터리 용량을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기업과 이 로봇 기업들에 대한 협약과 동맥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전기차를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전고체를 탑재한 전기차, 이 전기차를 203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
안 그래도 전고체에 대한 호재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지수 차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품 차트냐면요. 전고체 배터리 지수 차트예요. 자, 그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이어서 상승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면서 전고체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 오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전고체에 대한 직접적인 상승 요인은 아마 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첫걸음을 냈다라는 게 오늘 이슈입니다.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다라는 얘기인데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활발히 진행을 하겠다. 이 이슈 하나로 전고체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 제가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내용 자체는 재료 자체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가진 덩치 자체에 더 큰 수주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종목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TSI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먼저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가 단기적 눌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 오늘 4% 가까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보합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건 이 자리도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고체에 대한 관련주들은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잡아놔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쉽게도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 아낌없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오늘의 보너스 종목, 정확한 종목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를 보내고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